소장님 그 인구 얘기하다 보니까 통계청에 따르면 네. 2050년 서울 인구가 792만까지 줄어든다고 합니다. 2050년. 2050년에 네. 인구가 이렇게 줄어들고 1인 가구도 늘어나다 보니까 네. 국민주택 규모 전용 84 33평이 아니고 이제 전용 5구 24평이 대세다. 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혹시 20평대 아파트가 앞으로 더 경쟁력이 있다 30평대보다 이런 네. 얘기도 있어요. 투자할 때 그걸로 가야 된다. 이제 인구 구조가 바뀌니까. 그렇죠. 좀 진짜로 좀 그렇게 될까요? 뭐 이거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20평대 수요가 많아졌느냐? 많아졌죠. 많아졌는데 30평대 수요보다 많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역에 따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아파트라고 하는 곳에 사는 사람들 한번 분석해 보시면은 아무래도 1인 가구나 2인 가구보다는 가족 단위로 결혼하신 분들이 애를 1명 낳든지 2명 낳든지 그분들이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한테 가장 최적합한 세대는 평대는 몇 평대인가? 30평대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돈이 있으면 30평대 가겠지만. 네. 그래서 저는 30평대 수요가 2050년까지도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아파트는. 예, 근데 이제 그럼 20평대 수요는 뭐냐? 이것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20평대 수요가 증가한 이유는요. 네. 수요가 증가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증가한 건가요?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하나는요. 일단 이게 재건축 재개발 문제인데요. 네. 30평대 이상을 조합이 갖고 가요. 그저 거의 일반 물량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일반 분양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쪼갭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10평형대 아예 분양을 안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반 분양이 적게 되면은 10평형대까지 쪼개서 10평형대로 분양합니다. 그래서 요즘 10평형대 아파트 분양 많이 하는 게 맞아요, 1인 가구들이 많아져서가 아니라 네. 이거는 이제 조합 구조를 아셔야 돼요. 조합이나 시행사들이 이건 조합이죠. 정부 사업이니까. 네. 추가 분담금을 낮추기 위해서 일반 분양분을 많이 누리기 위한 어떻게 보면은 나쁜 의미로 꼼수고 네. 좋은 의미로는 사업적인 선택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다른 문제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20평대가 많이 공급되는 것처럼 보이고 경쟁이 높은 이유는요. 네. 30평대 이상 공급량이 적어요. 아예 물건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가 그런 의미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 하나는 공급단의 문제고 하나는 이제 수요단의 문제인데요. 네. 돈이 없어요. 30평대 살 돈이 없어요. 너무 비싸.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입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입지 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금액대의 최대한은 10평 아니면 20평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래가 10평이나 20평대가 많을 뿐이지 그걸 좋아해서 원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30평대 살 돈이 있어요. 네. 근데 2인 가구야. 네. 20평대 살 것 같아요? 30평대 살 것 같아요? 돈이 있으면 30평 사지 네, 않을까요? 그게 정답입니다. 네. 그러면은 소장님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측면에서 먼저 그 공급 측면 한번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네.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지 조합에서 네. 추가 분담금 때문에 30평대, 40평대 안 내고 10평, 뭐 20평 이런 거 많이 쪼개서 낸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뭐 사업성이 올라가는 건가요? 그렇죠. 분양분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예전에는 이제 그 저층 아파트라서 네. 내가 30평대 살아도 60평대까지 공짜로 가는 데들이 많았었어요. 5층짜리 뭐 이런 거. 예. 그럼 반포중 일단지가 마지막 그런 물건일 것 같은데 지금부터는 다 중층에서 중층이거든요. 네. 추가 분담금을 안 낼 수가 없어요. 무조건 내야 됩니다. 심지어는 네. 이번 주에 발표된 것 중에 충격적인 게 하나가 뭐냐면 신반포 2차가 있어요. 네. 평수를 줄여가도 추가 분담금을 내야 돼요. 평수를 줄여도 30에서 20으로 네. 줄여도 그럼 어떻게 해요? 근데 이분들이 부자인데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실 텐데 부자분들도 돈 조금 더 내고 싶겠죠. 그쵸. 그러니까 일반 분양분을 조금이라도 넣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요 상태로 가게 되면요. 일반 분양분이 하나도 안 나고 생겼어. 그러니까 나도 조금 줄여가고 일반 분양을 또 만듭니다. 이런 구조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이런 초소형이나 소형은 계속 나올 거예요. 일반 분양분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은 30평 한 채를 만드는 것보다 네. 13평, 17평 두 개로 쪼개서 파는 게 더 그럼요. 조합에서는 이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돈이 많이 남으니까 두 개 네. 어쨌든 뭐 총합이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조합 수가 1000세대고 네. 일반 분양분이 2000세대야. 네. 이러면은 뭐 대형 평형도 분양하고 네. 뭐 여러 가지 전략을 짤 수 있거든요. 대형 평형에도 좋긴 한 게 뭐냐면은 안에 있는 인테리어 마감재를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올린 다음에 몇 배 더 붙여서 팔거든요. 예전엔 그랬어. 10년 전, 20년 전에는. 네. 근데 지금 그게 안 되는 게 일단 평형이 부족해요.
그렇게 일반 대형을 줬다가는 내가 들어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내가 살고 있는 정도 수준의 아파트 평형대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일반 네. 분양 높이기 위해서는 최대한 그 조합원들한테도 적은 평형대 받으라고 유도한 다음에 네. 소형들을 만들어야 돼요. 잘게 쪼개야 네. 되는군요. 근데 지금 그 10평형대가 최근에 나온 것들에 대해서 의심 안 하셨었어요? 왜 그런지? 10평형대 수요가 많아서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1인 가구 증가 때문에 그런 거다. 1인 가구가 굳이 아파트 들어가 살 필요는 없잖아요. 아, 오피스텔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거는 조합원들이 최고화 분담금을 낮추기 위한 일반 분양부를 높이기 위한 사업적인 선택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소장님 또 이렇게 지금 소형 평수 위주로 중소형 위주로 분양이 되게 되면 반대급부로 네. 30평대, 40평대, 50평대 음. 희소해지는 거 아닌가요? 이것도 이제 제 책이 있어요. 김학렬의 부동산 주택 절대 원칙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도 한 챕터를 통해서 분석을 해드렸었는데 네. 여긴 입지가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 해당 입지에 들어가고 싶어서 30평대 갈 돈이 없어서 20평대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결국은 40평대 이상의 대형이 먹히는 건요. 네. 상급지만이에요. 상급지만. 예, 왜냐하면은 그 하급지에 대형 평형 가느니 네. 그보다 상급지에 중형이나 소형을 갑니다. 용인에 50평 가더니 분당에 30평 가지. 예, 그런 거죠. 지금 이제 아파트가 있는 그 시군구 중에서 제일 시세가 저렴한 지역이 연천군이에요. 네. 연천군의 100평형 아파트보다 강남의 10평형 아파트를 더 선호할 겁니다. 연천군 계신 분에서 죄송한데 네. 그냥 하는 사례예요, 그냥. 제가 참고로 경기도 연천에서 군대 나왔습니다. 저는 파주. 파주. 네, 연천 바로 옆에. 저 연천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소장님 그러면은 그럼 반대로 13평, 17평 이런 거 작은 것들 뭐 9평도 있더라고요, 심지어 요즘은. 네. 이런 아파트 분양 받거나 내가 사서 나는 뭐 1, 2인 가구니까 이렇게 받으면 너무 공급이 많아서 좀 상승이 불리하거나 그렇게 되진 않을까요? 그 공급이 많을 정도로 또 일반 분양을 많이 만들지도 못해요. 그렇군요. 예, 그거에 대한 수요는 있는데 네.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20평대보다는 그러니까 10평대보다는 20평대가 20평대보다 30평대가 시세 상승률이 더 높을 거예요. 시세 상승액이 높을 거다. 예. 그러니까 이제 투자용으로 초소형을 하는 것은 월세 용도면 모를까 네. 시세 차익도 오르긴 할 텐데 20평대 이상, 30평대 이상보다는 돈 버는 좀 어떻게 보는 그런 확률이라든지 수익이 좀 낮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또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 과거에는 네. 예전에 그 노무현 정부 지나서 MB 정부 이때는 대형이 대세다. 네. 작은 거 사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예. 4, 50평 이런 거 막 샀잖아요. 그러다가 한동안 집값 하락이 오고 나서는 이 소형이 먼저 오르고 빨리 오른다 막 이런 책들 내용도 있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다가 지금은 또 다시 또 소형이 한 20평대가 적절하게 오르고 뭐 적절하게 싸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예. 결국에는 상승률 지나고 나면 30평대가 가장 높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번 전체적으로 판세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들은요, 그게 뭐 틀리다, 뭐 나쁘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네. 노무현 대통령 때는 왜 대형이 인기가 많았냐면요, 네. 똘똘한 한 채 때문에 그랬어요. 지금도 똘똘한 아침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주택자 규제를 그때 처음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두 채를 살 수가 없으니까 그 돈 뭉쳐갖고 대형을 산 겁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대형을 사다 보니까 대형이 품기가 생긴 거죠. 올라갔던 것 뿐이지 대형이 모든 지역에서 다 올라간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강남, 서초, 용산 빼고 특히 지방 같은 지역은요. 네. 30평대랑 40평대랑 가격 똑같은데 되게 많을 거예요. 맞아요. 예. 뭐 얼마 차이 안 난다. 심지어는 30평대랑 50평대랑 가격 비슷한데도 되게 많을 겁니다. 안 된다니까요. 평당 가격을 따지게 되면은 네. 대형이 이런 지역들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희소성과 순간적으로 수요가 몰릴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네. 그것을 전체 뭐 대세인 것처럼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것들이고 지금 소형이 또 오르는 것처럼 보였던 이유도 중대형은 안 팔아요 사람들이. 지금 살 수 있는 것들 거래할 수 있는 게 소형밖에 없기 때문에 거래된 것이라서. 네. 그러니까 제가 제일 답답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사 보면은 그러니까 소형 평형의 청약 경쟁률이 압도적으로 높다. 네. 중대형을 공급 안 해서 비교할 대상이 없는 건데 뭐 그게 20평대가 경쟁률이 200대 1 나오고 300대 1 나온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대형은 아예 분양도 안 했는데. 그쵸. 되게 웃긴 것 같았어요. 이게 동일한 뭐 이제 100세대 이렇게 분산을 해서 네. 소형, 중형, 대형을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면 그 의미가 있는데 네. 중형과 대형은 아예 분양을 안 했어. 소형만 분양해놓고 소형이 인기 있다. 이거는 틀린 거죠. 분석 자체가 틀린 거죠. 예. 그러네요. 예. 소장님 그럼 이거는 또 어떻습니까? 아예 그냥 역으로 초대형. 네. 그 요즘 보면은 80평, 100평. 네. 특히나 뭐 이렇게 강남이나 잠실 이쪽에 그런
고급 아파트들 네. 이렇게 초대형 규모 분양하면서 그거 정말 막 집값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음. 보면서 야 이거 거품 아니냐 말이 되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네. 그런 쪽은 괜찮은 건가요? 그거 사실 수 있으세요? 저는 돈이 없어서 못 사요. 네. 그러면 그건 우리가 논의할 시장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말씀을 왜 그들의 드리냐면 시장이다. 최근에 나인원 한 놈이 200억에 거래가 됐어요. 맞아요. 200억 거래되기 직전 가격이 얼마인 줄 아세요? 120억이에요. 상품이 다른 거냐? 똑같은 거예요. 그럼 갑자기 80억에 띄운 이유가 뭐예요? 그냥 그들은 그렇게 거래하는 거예요. 아. 이건 일반 시장이 아니고 이거는 손에 꼽을 만큼의 수밖에 없어요. 음. 상품도 딱 그만큼만 있는 것들이고. 네. 그래서 진짜 돈이 많으시면요, 저는 그 인기 있는 그런 좀 그 단지의 펜트하우스 사시는 거 추천드려요. 살 수만 있으면 100억짜리, 100억짜리 200억 팔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평당 가격, 뭐 거품, 뭐 고평가 이게 먹히지 않는 식당. 왜냐하면은 그게 딱 그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살려면은 돈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크로 리버파크라고 하는 이게 8개의 펜트하우스가 있는데 네. 거래가 안 됐어요. 네. 그럼 살려고 하면 그때 한번 이제 누가 100억에 산다고 이게 이제 그 청구권을 딱 했는데 네. 아무도 안 팔아요. 네. 좋으니까 안 팔겠죠. 예, 근데 누가 160억에 사면 팔겠다고 아. 합의 안 맞아서 결국은 나가리가 됐거든요. 네. 예, 그래서 결국 그런 겁니다. 거기는 그렇게 의사결정이 되는 것들이지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투자 어차피 투자 안 하실 건데 그걸 뭐 관심을 가지세요? 아니 근데 소장님 제가 그 유튜브 보다 보니까 그런 최상급지 정말 네. 어마어마한 가격의 아파트들이 뛰면 예, 몇 달 뒤에 강남 압구정 현대 뭐 오른다. 예. 그게 더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인데 그건 좀 다르게 시장이 보시나요? 완전 다른 상품이고요. 다른 상품이다. 예, 이제 보세요. 이제 아스턴이라고 하는 상품이 이제 곧 분양을 할 텐데 네.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예전에 거기 충전소 부지예요. 거기가 네. 850억에 이제 분양을 한다 하더라고요. 와, 이거 펜트하우스가. 어마어마한데. 우리나라 최고가인데 제가 장담합니다. 펜트하우스가 제일 먼저 분양됐고요. 아 진짜요? 예, 근데 그거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 될까요? 아마 대한민국에 100명? 진짜 얼마 안 되겠죠. 예, 그들이 사는 겁니다. 근데 저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그들이 그걸 왜 살까요? 그러게 그거 그냥 단독주택 사고 말지 그거 왜 그러니까 사지? 제가 드리고 싶은 게 메인하우스일까요? 세컨하우스일까요? 저는 세컨하우스를 가능성이 99.9%라고 봅니다. 그게 메인이 아니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돈이 차고 넘쳐서 내가 얼마큼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850억을 한다고 그 길 건너편에 있는 잠원동에 있는 아파트가 100억 하지 않아요. 예. 다른 세상이다. 예, 왜냐하면은 거기가 850억 해도 반포가 더 비싸. 아파트는 그러니까 길 건너에 있는 잠원동 아파트보다 반포 네. 아파트가 더 비싸다고. 상관이 없다. 입지로 오르는 예. 이런 게 아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가 그런 거 개발해서 분양하는 마케팅에서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알아요. 시장이 달라, 타겟이 달라요, 완전히. 다르다. 그냥 맨투맨으로 붙어서 마케팅합니다. 여러분들한테 그 뭡니까? 그 가지도 않아. 그런 것들은. 그렇군요. 예, 예. 소장님 저희 최근에 그 GTX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최근에 GTX B하고 C 뭐 착공 들어갔다 뭐 네네. 얘기도 나오면서 GTX A 노선이 그래도 좀 뭐 동탄도 그렇고 저기 운정도 그렇고 좀 가격이 꽤 올랐잖아요. 네네. 그럼 B하고 C 쪽에도 좀 경기도 외곽이지만 네. 투자해두면 좋지 않겠냐. 네. 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이게 좀 맞는 말일까요? 예. 무조건 좋나요? 그 확정된 건 무조건 좋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이게 그러니까 일자리, 직장과의 근접성이 제일 중요한 이슈일 텐데 부동산에서는 GTX B하고 C는 올해 착공을 시작할 거거든요. 그럼 네. 2030년 넘어갈 것 같긴 한데 우리 생전에는 탈 수 있어요. 예, 네. 한 20년 안에는 탈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분명히 시세가 반영이 점점 될 겁니다. 네. 아마 개통되면 또 많이 올라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들어가시는 거 그냥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또 일각에서는 GTX-A 봐라 이용률이 형편없다. 아니 그거는 네. 너무 단기적인 평가고 제가 그건 분명히 제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삼성역이 개통이 돼야 돼요. 삼성역이. 예. 지금 수서역에 일자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수서역 갔다가 한성을 2번 더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타시겠습니까? 예, 삼성역까지 와야 되잖아요. 2028년도 이후에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8년 무조건 오릅니다. 예. 무조건 오른다. 그러면은 근데 GTX B나 C는 조금 세월이 좀 남아 있잖아요. 예. 그럼 내가 그쪽 근처에 살지 않는데 굳이 투자용으로 사놓고 이건 조금 너무 빠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지금 사야죠. 지금 사야 된다. 예, 왜냐하면 그때는 너무 늦지. 늦다. 예, 예.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신분당선 라인 있잖아요. 네. 특히 수지, 용인 수지 같은 경우 쌌거든요. 네. 신분당 개통되면 지금 얼마나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예, 거기 인세 아파트들이 지금 아마 분당보다 더 비쌀걸요. 네. 웬만한 지역들보다. 그다음에 광교 신도시가 대표적인 예잖아요. 네. 광교 신도시 앞에 15억에서 18억 하는 아파트가 왜 생겼어요? 서울도 아니고 과천도 아닌데.
예, 분당선 초역세권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분당선도 그 정도인데 네. 신분당선은 38분 걸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도어 투 도어가 아니라 기차 시간만. 네. 그래서 그 광교 중앙역에서 타가지고 어디 광교 강남역까지 오는데 네. 38분이 걸리거든요. 근데 GTX를 타면요 A나 B나 C나 삼성역까지 오는데 물론 B는 삼성역은 안 갑니다. 네. 20분 걸려요. 그러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예, 요금도 생각보다 싸게 좀 해주려고 노력도 하고 환승도 되잖아요. 환승 혜택.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GTX가 더 파급력이 클까? 신분당선이 파급력이 더 클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신분당선 때문에 많이 올랐잖아요. 네. GTX 때문에 오르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 논리는 도대체 무슨 근거인지 잘 모르겠네요. 저는. 네네. 그렇군요. 네. 선생님 그럼 또 제가 좀 싫어하실 수 있지만 네. 대중들이 궁금해하신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네. GTX B나 C의 네. 역 근처의 신축 아파트랑 네. 그다음에 이제 서울의 좀 외곽권의 뭐 구축 아파트 가격이 비슷하다고 할 때 네. 그럼 어디를 좀 사는 게 투자성에서 좋을까? 아니 무조건 신축이 좋죠. 무조건 신축이 예, 좋죠. 역세권의 신축이면 천하무적이고. 천하무적이다. 예. 그러면 그 신축 구축 얘기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그 신축 예. 아파트가 경기도라고 할지라도 서울의 구축보다 조금 더 좋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입지가 좋아야죠. 입지가. 예, 그러니까 경기도는 입지가 좋아야죠. 경기도는 무조건 입지예요, 입지. 입지. 예, 근데 경기도 입지 좋은 곳은 서울의 변두리 집보다 입지가 더 좋은 거거든요. 어... 예, 그렇게 따지시면 되죠. 그러면 요거 약간만 구체적으로 힌트 좀 주세요. 서울의 어떤 구보다는 경기도의 어떤 구가 좋다. 그건 또 그 구에서 따져봐야 될 텐데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노도관 금강구가 있어요. 소위 말해서 하위권 구역일 텐데 네. 여기에 신축들은 괜찮아요. 경기도에 있는 신축들과 경쟁을 할 만해요. 근데 네. 이제 거기는 이제 신축들이 들어갈 부지가 더 없기 때문에 네. 기존의 낡은 주택들이나 낡은 구역들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되느냐의 관건일 텐데 네. 되지 않고 나홀로 구축으로만 남는다. 그러면은 못 올라가요. 나홀로 구축은 탈락. 예. 네. 그 정비 사업 계획도 없고. 그럴 그러면은 거면 차라리 경기도에 있는 입지 괜찮은 쪽에 신축이 낫죠. 그럼 규모가 좀 있는 뭐 한 500세대 아파트인데 아직 뭐 리모델링 한다 만다 말만 있고 실제로 좀 지지부진한 이런 단지도 조금 뭐 500단지 정도면 그래도 큰 단지이네요. 예, 그럼 봐야죠. 그건. 그 정도는 좀 예, 볼 입지가 수 있다. 정말 최악인지 아닌지. 하지만 어쨌든 예. 나홀로 오래된 아파트는 안 된다. 예. 주공 아파트 스타일이 있어요. 그런 건 진짜. 예. 약간 낮고 이런 80년대 스타일. 그런 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군. 그러면 경기도에서도 입지에 따라 또 이제 신축이 좋다고 특히 하셨는데 경기도도 또 경기도 나름 아니고 예를 들면은 네. 동탄이 있을 거고 파주 운정도 똑같은 GTX A 라인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역 주변 당의 동탄이 훨씬 비싼데 동탄 역의 좀 외곽은 생각보다 가격이 그래도 한 6억대, 7억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요. 30평대가. 그러면은 파주 운정역에 그래도 한 걸어서 15분 이내에 그런 신축 한 7억짜리가 좋을지 동탄에 조금 외곽권에 신축 7억짜리가 좋을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뭐 비슷하게 나갈 것 같긴 한데요. 그 동탄도 워낙 크기 때문에 아파트는 좀 다를 것 같고, 근데 파주 운정하고 동탄이 좀 다른 이유는 뭐냐면은 동탄 역 근처에 아파트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일단 동탄이 더 비쌀 거니까.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역세권에서 먼 지역 동탄 얘기한 거잖아요. 네. 근데 동탄은 어떤 이제 이슈가 있냐면은 GTX나 SRT가 들어오지 않아도 비쌌을 거예요. 지금처럼 비싸요. 왜냐하면은 거기는 일자리 지역이기 때문에. 일자리가. 예, 동탄 자체에도 일자리가 많고 네. 화성, 평택, 오산, 여주 뭐 이쪽 아무튼 그 에워싸고 있는 지역이 다 일자리예요. 네. 그러니까 자체 수요가 많아요. 서울서 수요가 내려오지 않아도 돼. 근데 동탄 그 운정은 네. 서울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할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가층이 다르죠. 근데 지금 동탄은 거기다가 서울 수요층도 내려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플러스 알파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더 비싸죠. 근데 이제 테두리 지역들은 그래서 아까 비슷하다고 한 이유가 네. GTX의 초역세권 운정력이 더 비쌀 수도 있고 네. 동탄에서 아주 안 좋은 입지면. 네. 근데 여기는 정말 뭐 중간에 끼인 정도 입주 괜찮은 입지야. 그러면은 동탄이 더 비쌀 수도 있고 그래요. 그렇게 봐야 되는군요. 네. 그러면 또 저도 궁금한 거 자꾸 많이 물어보겠습니다. 네. 그 창릉 신도시 보면 창릉 신도시는 안 돼. 왜냐하면은 혹은 이제 고양시라든가 고양시라든가 원당이라든가 행신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쪽에 지금 나름 준신축이거나 뭐 적당한 연식의 아파트들이 보시는 분들 중에 여기 지금은 가격도 많이 내려가고 살기 좋아 보이는데 교통도 괜찮고 네. 창릉 신도시, 3기 신도시 이렇게 크게 들어오면 입주 물량 때문에 가격 폭락하지 않을까? 음. 이런 생각에 이런 데는 살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망설이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수준이 낮아서 그런데 이거 걱정할 만한 건지 좀 궁금해요.
진짜 그렇게 될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네. 언제 입주할 것 같아요, 창릉 신도시가? 뭐 정부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뭐 2027년 뭐 이때 얘기하지 않았나요? 불가능하잖아요, 일단. 벌써 24년이고요. 예, 도로 구획도 안 했는데. 2035년? 야, 그렇게 늦나요? 예, 그 고민은요. 한 10년 이해하세요. 10년 동안은 화정 행신 좋고 화정 좋네. 예, 하죠. 왜냐면 GTX A 개통될 거라서 네. 이거 수요가 더 많아져요. 그리고 이제 이게 신도시가 들어온다고 수요가 분산되는 게 아니라 네. 수요가 더 많아질 거잖아요. 음. 왜냐면은 화정 신도시도 굉장히 좋은 도시고 창릉도 좋은 도시고 네. 대곡역도 있기 때문에 아마 대곡역에서 창릉 신도시 거기는 아니라 북적북적 할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때쯤이면 아마 화정도 리모델링 혹은 재건축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또 붐업이 되는 것들이고 네.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화정이 좋은 이유가 대곡역과 창릉역을 다 이용할 수 있어요. 5분 거리로 차로.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히려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그리고 이것도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구축이라고 무조건 버리면 안 되는 이유가 네. 그 가격에 이제 분양할 수가 없어요. 지금 살 수 있는 가격대로. 음. 건축비가 최소한 5억 이상 들거든요. 지금 5억이면은 네. 20평대는 아무나 다 사고 30평대에도 살 수 있는 가격. 그쵸. 예. 그러면은 이거는 구축이긴 하지만 그렇게 쾌적하고 학교도 좋고 학원가도 다 있고 마트도 3개나 있고 극장도 있는 지역에서 구축이지만 리모델을 깨끗하게 하면 안에서는 신축같이 보일 테고 네. 살만 뭐 10억도 안 되는 가격에 살 수 있는 지역이 거기밖에 더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따져봐셔야죠. 그러니까 입지가 중요해요. 일단 입지가 좋으면은요 구축도 버틸 수 있어요. 그 정도는 그리고 거기 계획된 신도시이기 때문에 쾌적하고 그 정도 가격 봤을 땐 입지 좋은 곳이다. 그리고 아마 그 일산이 오히려 재건축 안 하면 더 문제지 네. 덕양구 쪽은 창릉 신도시가 도우면 더 좋아질 거예요. 왜냐면은 일산은 인지도가 높았기 때문에 네. 이제 비교가 됐지만 화정이나 행신은 사람들이 몰라요. 거기 가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는데 그렇죠. 서울의 일산보다 15km가 가깝고요. 네. 저기 파주 운정보다 30km가 가깝거든요. 맞아요. 그거 엄청난 메리트예요. 출퇴근하기도 되게 편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화정에서 3호선 타면은 종로구까지 27분 걸려요. 금방하네요. 되게 좋은 지역이거든요. 사람들이 네. 몰라서 그래요. 그거. 그러면은 일산은 이제 3기 신도시보다 좀 많이 멀지 않습니까? 네. 창릉 신도시보다. 15km면 멉니다. 네, 그럼 일산은 조금 부정적 영향이 올 수 있을까요? 입지가 지금 좋은 상태잖아요. 그 안에 살면. 그래서 지금 거기는 무조건 재건축을 무조건 해야 돼요. 재건축이 예. 살길이다. 예, 재건축 하지 않으면은 경쟁력에서 무조건 칩니다. 덕양구한테 칩니다. 덕양구한테도. 예. 무조건 재건축해야 돼요. 거기는 사생결단 해야 돼요. 사생결단. 예, 3기 신도시. 3기 신도시가 아니라 노후계획 특별법 정비사업. 사생결단하고 다 해야 됩니다. 네. 소장님 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얘기하니까 선도지구 발표가 또 얼마 남지 않았다. 뭐 11월. 예. 얘기가 있는데 선도지구에서 탈락한 사실 단지가 훨씬 많을 거잖아요. 선도지구니까 말 그대로. 네. 그러면은 그런 단지들은 앞으로 뭐 못 가게 되는 건지 아니면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건 제가 스마트튜브 아침마다 8시마다 생방송으로 뉴스 브리핑을 하는데 네. 100번도 더 말씀드렸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요. 네. 만약에 선도지구가 이탈돼서 재건축 못하면은 선도지구 가도 못한다. 어차피 될 단지는 된다. 지구 지정 안 돼도. 2차 있고 3차 있고 4차 있고 5차 있고 순서만 나눈 것이지 네. 차별 대우 할 수 없어요. 차별 대우 못한다. 했다가는 난리 납니다. 밀란 일어납니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가는 것뿐이고 네. 2차, 3차, 4차 계속 정해 줄 거예요.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게 차별 대우 하는데 여기까지는 용적률 500% 주고 여기는 200% 주고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난리 난다. 우리는 왜 안 되냐? 예. 우리나라는요. 배 고픈 건 참아도요. 배 아픈 건 못 참습니다. 그건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공평하게 가야 된다. 네. 차라리 350 해주더라도 네. 공평하게 가야 된다. 네. 그러면 소장님 많은 분들이 분당은 재건축이 될 것 같아. 저 정도 지역은 되겠지. 네. 근데 평촌, 네. 삼본 아니면 뭐 중동, 일산 가면서 조금씩 이게 낮아지는 것 같거든요. 상대적으로. 네. 그럼 일산 같은 지역은 재건축이 어떤 분들은 저기는 안 된다. 노후계획 특별도시법을 네. 해도 뭐 이런 의견까지 있는데 좀 이런 쪽 의견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건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분당과 일산의 가장 큰 차이는 시세거든요. 네. 지금 추가 분담금을 넣으면 분당은 새 아파트랑 비교했을 때 더 싸요. 무조건 간다는 얘기고요. 네. 일산은 추가 분담금을 넣으면은 새 아파트보다 비싸요. 일산 시세가 전반적으로 낮기 때문에. 그럼 이제 못 가는데 그럼 언제 되느냐? 시세가 올라가면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럼 올라가면 그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순서의 차이는 있겠지만 일기 신도시는 재건축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더 싸게 먹혀요. 정부의 입장에서도. 싸게 먹힌다. 왜냐하면은 거기는 택지개발 지구는 정부에서 돈을 내야 돼요.
투자 조성을 해줘야 되니까. 근데 일개 신도시는 그냥 그들 돈으로 그들이 하는 거잖아요. 심지어 기부 체납도 받고 공공기여도 받으니까. 네. 제가 대통령이고 국토부 장관이면 그렇게 활용하겠어요. 새로운 4개 신도시 만드니 네. 그냥 우리가 기부 체납 받고 이미 지하철 다 놔져 있고. 예, 그리고 말을 얼마나 잘 들어요. 얼마나 행복해. 용적률 50% 줄게. 막 충성을 다하잖아요. 그런 것들인데 그걸 오히려 활용을 해야지. 네. 그들과 싸워서 뭘 할 거예요. 소장님 또 말씀 듣고 보니까 한 요번 문재인 정부 이후에 상승장 오기 전에 재건축 끝났다. 네. 5층짜리는 사업성이 나오는데 이제 중층 애매한 것들은 절대 불가능이다 그랬거든요. 네. 근데 아까 저랑 인터뷰할 때 이제 중층 재건축 시대가 또 이제 되는 데는 간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이것도 가격이 올라서 지금 해결이 된 건가요? 그렇죠. 이건 시세가 대부분 해결해 주는 것들이어서 가격이 올라가지 않으면 재건축을 못 해요. 그게 제일 중요할 거고 제가 이 얘기를 15년 전부터 했어요. 뭐 어떤 얘기를 말씀드렸냐면은 네. 그때 어떤 분이 질문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타워 팰리스 재건축 되나요? 제 대답은 단번에 그냥 네였어요. 그러니까 타워 팰리스를 사서 이거를 추가 분담금을 넣었을 때 그 투입 비용보다 네. 더 비싸게 팔 수 있으면 재건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초고층 아파트도 재건축이 되는데 중층 정도야 뭐 더 좋은 거죠. 그럼 초고층 아파트도 수익이 남으면 네. 누군가가 비싸게 투자할 수 있다. 그렇죠. 네. 입지가 좋으면 다 가능해요. 입지가 좋고 결국엔 입지네요.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긴 시간 동안 저희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셨는데요. 끝으로 저희 웅달책방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내 집 마련은 가능한 한 최대한 빨리 하시고요. 하신 분들은 빨리 상급지 갈아타기. 예, 그걸로 그냥 평생 동안 그 목표로 하시면은 추가적인 투자를 너무 고민하지 않으셔도 뭐 시세 하락이나 금리 인하나 뭐 세계 경기나 하지 않으셔도요. 충분히 여러분들 행복한 주거 생활 하실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비트코인 조금만 사놓읍시다. 트럼프 된다고 하니까. 선생님 갑자기 깨달아 죄송한데 비트코인 투자도 하시나요? 아니 저도 이제 조금 해놨는데 네. 그냥 재밌잖아 재미로. 저희 비트코인 많이 하면 제가 다음에 소장님과 비트코인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